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조금 늦었는데 삼성전자 신형 갤럭시 S 그냥 22로 하겠습니다. 갤럭시에 요 고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조금 늦게 녹화를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지수 반등이 다소 제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월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는 부분에 이제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고통을 겪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고 점점 좋아집니다. 베어 마켓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0.25%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유가도 4월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월까지는 유가를 폭등시켜 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절정으로 찍어 놓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4월부터 물가가 확 떨어졌다. 금리 인상 효과가 아주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 상승이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해서 눌러버릴 것이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라는 부분들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부터 괜찮아지고 4월이면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안 사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5월까지는 뭐 꼼짝이 없는데 예, 그래도 이 3월 매수를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5월에 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이 구간은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 타이밍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격적으로 난 장기 투자로 갈 거고 한 최소 6개월 이상 볼 거고 그리고 쌀 때 살 거다라는 분들은 이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간헐적이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들, 예,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장난질을 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근데 그렇게 또 볼 필요는 너무 그렇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은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날까 저렇게 하면 이익이 날까 뭐 요런 부분을 시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나오고 또 이걸 어떤 제어를 할 만한 흐름도 나올 수 있고 등등 이런 모든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카오스적인 흐름을 만드는 게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의 뭐 표현하자면 장난질이다라고 한다는 거? 예, 물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쪽에서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시장이 또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무력하게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투자 대비 리스크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담백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시장이 항상 오르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게 옳은 거구나. 그러면 또 이 투자자들 중에서는 조금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못 하는데 아니 금리 좀 있으면 인상할 거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게 왜 올라? 요렇게 생각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내린다고 거기서 더 적극적인 분들은 내린다고 매도에 베팅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쭉쭉쭉 더 올라갈 때 아웃, 시장에서 퇴출 뭐 요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시장이 옳다라고 보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예, 코스닥 지수는 반등폭이 강합니다. 떨어지는 게 컸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도 강한데 모양은 꽤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단기 고점을 넘어서면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돌파를 하면 비록 이 중심선이 코스피용이기 때문에 코스닥하고는 다소 괴리가 있지만 코스닥의 중심선은 이것보다도 더 낮은 거기 때문에 이미 추세의 어떤 큰 흐름이 돌아설 수 있다. 그러면 4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당장은 거품주들에 대한 필사적인 주가 방어가 성공을 했다라는 예. 그래서 뭐 다시 달리지는 못하겠지만
큰 하락에서 어쨌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필사적인 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LG화학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주가가 요렇게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시장 붐이 일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까지는,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세가 죽을 때 뭐 화재, 배터리 화재도 계속 터졌고 그런 문제들이 연달아 터짐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물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상장할 때 이제 죽고 본격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요 구간을 보면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는 쪽에서 필사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게 무엇일까? 당연히 LG그룹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게 작용을 한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음모론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품이 잔뜩 낀 종목들도 주가가 한번 부러지면 다시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LG화학을 예를 들었을 때, LG화학이 신고가 달릴 때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가는 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만 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매물 여기서 산 사람들 거 다 먹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걸 다 먹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한 20조 정도 때려 박아야 될 겁니다. 20조를 때려 박아서 LG화학이 잘 된다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별달리 그런 것도 없고 유가도 상승해서 본업도 나빠질 것이고, 여기다 전기차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 수급이 옮겨가 버린 상태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거품이 낀 종목들은 상승하지 못하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미 그 단계가 됐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한 방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버텨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만드는 게 나으니까, 그런 필사적인 부분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에 앞서서 삼성 고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갤럭시 S, 예, 이번 버전이 22였는데, 이 갤럭시 S 전작 21하고 비교했을 때 요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성능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최적화 때문에 아이폰의 성능 테스트를 하면 항상 밀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아이폰까지는 안 되지만 삼성이 많이 따라잡았네라는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벤치마크한 그 수치하고 실제로 나오는 그 체감하고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게임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버벅대고 해상도가 떨어지지? 라고 보니까 모든 앱을 제외하는 이 고스라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목적으로 이걸 설치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모든 앱에 작용하면서 이 성능을 제어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왜 제어를 하느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즉, 이런 거 없으면 삼성폰이 위험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예전에 배터리가 터진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좀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별 생각 없이 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아유. 이미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산 제품의 이 백도어나 다름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사용하면 이 고스를 통해서 삼성 서버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달받아서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니까 요 백도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문제. 네, 그리고 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고스란 프로그램 안 돌리고 싶다라고 해도 선택권이 없고. 그러면 이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갤럭시 이번 신제품은 슈퍼카다. 근데 슈퍼카지만 위험하니까 최고 속력을 300에서 150으로 낮췄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150 이걸 보고 사는 건데 150으로 이렇게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관점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발전할지도 감을 잡을 수 없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안 써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강제로 안 쓰도록 하고 수천만 대가 팔렸다. 거기에서 예전처럼 발화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큰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그 파운드리 경영 진단이 5월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이 경영 진단에 이어서 이 갤럭시 문제도 터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도 SK 하이닉스가 오르지 삼성전자는 안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 2달 이상 아시다시피 뭐 제가 여기서 안 오른다고 한다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내리기를 바란다, 뭐 낮춰서 산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실 필요가 없고 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22에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 약세를 보일 만한 요인이 된다. 투자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걸 작동했을 때 실제 성능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고스를 작동했을 때 22의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니까 아이폰 7보다 안 된다. 한 6년 전에 아이폰보다도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뭐 중국제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폰들과 비교해도 형편없더라. 삼성폰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스를 쓰지 않도록 하면 발열 문제가 심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품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발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걸 계속 하자니 사기로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나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2달 정도는 관심 밖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제가 타이밍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제적 자유인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요 기아, 현대차,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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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신금속은 이 공장 진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설비 투자를 한다, 증설을 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존 설비로 다 쳐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주문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 설비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계속 여기에 현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땅도 사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설비도 옮겨야 되고 설비도 들여와야 되고 등등. 근데 이걸 다 짓고 나면 매출이 발생하면서 들어가던 현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주가는 보통 이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신금속은 아마 내년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올해는 크게 뭐 기대를 할 수출 비중이 있으니까 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내년에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제노레이, 삼전 포스코 200만 원. 그냥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노레이 근데 제노레이도 지금 10,000원 넘어갔으니까 제노레이에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제 싸게 사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말고 좀 기다리셨다가 마음에 드는 가격이 오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앞으로 30,000원 간다 해도 이게 이제 계속 싸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10,000원에서 30,000원 갈 거니까 뭐 11,000원 사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과정이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면 본전 왔다가 또 마이너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더러워서 판다라고 했을 때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가격에 사면 단순히 아니 30,000원 갈 거라며 그러면 10,000원에 사는 11,100원에 사는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만 비싸게 사면 심리적으로 많이 달아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게 결국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노레이 잘 아시는 종목 하시고 제노레이가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렇지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중소형 알짜주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예, S&T 모티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2개씩은 안 봅니다. 그래서 파인 테크닉스는 빼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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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퉁치기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요 퉁치기라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돈을 구해 가지고 한 방에 넣어 가지고 반등할 땐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요 돈은 언제 들어가냐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내려 가지고 기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은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등을 보면서 여기서 그냥 샀으면 지금 해결됐을 텐데 이렇게 오면 삽니다. 역시 잘 샀어 하다가 이걸 겪고 이 구간을 겪고 나면 정신적으로 붕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퉁치기라는 방법이 있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요런 반등 구간에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타버리면 본전 보기 전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30인데 물 타서 마이너스 10이 됐다가 반등 나와서 마이너스 한 6%가 됐다. 여기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면 좋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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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예, 댓글에 아주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끝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돈을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피같이 안 쓰고 모아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나중에 조금 와닿는 게 남다를 겁니다. 뭐 저도 나름 이제 이 종잣돈을 모으는 시절에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월세하고 생활비를 하라고 보내온 돈을 크지는 않은 돈입니다. 하나도 안 써야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종잣돈을 모으려고 할 때. 그래서 매일 그 돈을 모으고 이 돈을 하기 위해서 자료실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만 원이 없어가지고
만원이 없어져요. 여자를 못 만나는 예. 그런 그런 나뿐이 아니라 아주 인내의 시절을 보내고 마 만원이 없어서 만나도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전에 저는 10살 때부터 신문을 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 이 흐름을 보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주식 투자로 잘못됐다는 사람들만 있지? 라고 했고, 이 전에 또 공모주로 KTF 공모주로 돈을 벌었었고, 그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기아차. 요 두 종목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3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조금 사놓고 또 정신없이 일을 보내다가 나중에 열어보니까 빨갛게 물들어 있고, 기아차도 그때 만 원이었나? 사놓고 또 있으니까 한 12,000원인가 가가지고 또 빨갛게 물들어 있고, 이런 투자를 하면서 그래 주식 투자는 이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힘들게 번 돈이어야 귀한 줄 알고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최강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재미를 가미를 하자면 군대에서 저보다 더 심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군대에서 그때 당시에 그 K대를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그분은 어떻게, 이제 장교로 계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병사식당에서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그걸 이제 불법으로 먹은 게 아니라, 불법으로 드신 게 아니라 음식이 저기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이 병사식당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아니지, 점심을 맞다. 점심을 그 병사식당에서 해결을 하고, 예, 그리고 저녁은 라면을 끓여 먹고 국물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점심 때 밥을 퍼서 갖고 있고, 이 국물하고 점심 때 퍼놓은 밥하고 해서 아침에 드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복무기간 3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써서 월급보다도 더 모아 나가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신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아까 뭐 국물 남겨놨다가 밥 말아 먹는 건 굉장히 특이한,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사실 뭔가 굉장히 괴기스럽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거부감이 들 정도의 그건데, 근데 그런 어떤 인고의 시간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렇게 해서 종잣돈 모은 게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야 2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시작한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심리에 대해서 난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 심리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 돈의 성격이 어떤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난 부모님한테 조금 빌렸어. 아니면 뭐 없어도 너무 쉽게 공돈이 생겼네. 이걸로 주식 투자해봐야지. 물론 그것도 기세 타면 좋은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버티게 해주고 그나마 덜 문제가 되게 만들어주는 기본은 이 만들어진 돈의 성격이 좌우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못했다. 돈을 안 빌려줘서 못했다. 근데 나중에 반등해서 그때 돈 빌려서 했으면, 이런 게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돈 빌려서 여기 왔으면 여기까지는 못 버티고 여기서 바로 팔아먹고 다른 거 들어가서 또 내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빌리는 돈은 쉬운 돈입니다. 쉽게 들어가는 돈은 항상 손해를 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돈의 성격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기아차, 현대차, 우. 네, 일단 기아차부터 보겠습니다. 두 개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격인데 기아차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렸고 현대차 우선주도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는데 배당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 우선주가 좀 나으니까. 그래서 뭐 두 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연말에 받을 돈은 현대차 우가 더 많다. 그리고 뭐 기아차는 사실 현대차의 이중된 느낌,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 간섭 효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기아차가 조금씩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배당도 높고 하니까 현대차 우선주가 낫지 않을까.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S&T 모티브. 네, S&T 모티브 바닥 잘 다지고 있습니다. 뭐 기간 조정이 약간 필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건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리고 기간 조정. 이건 V자로 갔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고 내리고 기간 조정. 근데 이게 요 기간 조정은 요런 부분들을 보통 과매도라고 하고 대체로 내리고 기간 조정을 받고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요 보시면 긴 시간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S&T 모티브가 지금 가격에서 머무르는 거 뭐 굉장히 가치 수준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가치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이 내린 기간만큼 기간 조정을 받아야 조금 더 반응이 오지 않을까.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오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훌륭하지만 언제 오르는데요? 라고 하면 언젠가는 오르지만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보유를 하시는 입장이면 인내심을 덜 쓰시도록 매일 보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기간 조정이 한 길게는 1년 정도 가져야 되겠구나. 1년 동안 안 봐야 되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고점에서 잡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병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고가가 분명히 기회는 맞습니다. 신고가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역대 최고점 돌파하고 나서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요 자리에서 돌파하는 게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도 이 돌파 공략을 많이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 돌파하는 시점에 때려가지고 죽고 다시 올라간 케이스인데 여기서 돌파하고 또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그럼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실적 아주 눈덩이처럼 잘 불어나고 매출도 늘었으니까 그 실적과 비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자산 가치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 실적 행진이 조금이라도 주춤하면 꺾일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가 될 텐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4월 중순, 5월 중순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시장 흐름, 지금의 추세라는 건 결국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을 유지를 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아주 크게 걱정을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밤잠 설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보고 30분이니까 예. 그냥 파인 테크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자체가 자꾸 추세를 타는 종목을 하시는데 이 추세 타는 종목이 편하긴 합니다.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한번 꺾이면 고점을 잡게 되니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손절 기준을 잡아 놓으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는 손절 기준을 건드리고 나서 손절하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뭐 돌파해서 매수한다 지나간 차트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변동이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절대 쉽게 그런 방법이 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근데 아까 보신 그 종목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실적이 만들어지고 아직 자산 가치가 못 따라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적이 한번 삐끗하면 잘못되는데 지금 둘 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특별히 하락할 이유가 없고 추세라는 건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종목도 특별히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